테이프를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이거를 이 무겁고 덩치 큰 걸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찍고 다녔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1인 기업 얘기 또는 사람이 되자에서 잠깐 벗어나서 유튜브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걸로 이제 돈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 자체가. 뭐 요즘 애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유튜버가 뭐 꿈이라는 뉴스도 막 많이 보이고. 근데 돈이 돼서 이렇게 하이프 이런 버즈가 생기는 거를 넘어서서 그냥 이제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저는 왜 유튜브를 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째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 인생의 기록이에요. 이 전체가.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썼던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심정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정들, 또 그때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글로 기록해두지 않았더라면은 다 그냥 망각해버렸을 만한 그런 소중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비단 글뿐만이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운 좋게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이모부가 되게 낡은,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여러분 이게 옛날 8mm 그 비디오 카메라예요.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쓰시던 거를. 그래서 이게 음악 테이프가 아니라 이게 비디오 카세트예요. 비디오 카세트.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 좋게 이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영상 찍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뺀질나게 맨날 학교에 들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많은 영상을 남겼어요. 근데 지금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고 뭐 10년도 한참 넘어서 이제 이 옛날 영상들을 지금 다시 보잖아요. 이게 일기를 다시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갑자기. 그 당시에 나의 모습, 내 친구들의 모습, 우리 부모님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모습, 그게 영상과 음성으로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와, 맞다, 저날 저런 일을 했었지, 맞아, 제가 저날 저러다가 어디에 빠져서 뭐 신발이 젖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새록새록 기억나는데, 이런 나의 인생의 기록들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은 엄청 소중해져요, 이것들이. 그리고 저는 가끔 그 생각도 해요. 제가 지금 남기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내 지금 이제 어린 조카가 나중에 커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것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 삼촌은 젊었을 때 저런 생각을 하고 사셨구나. 언젠가 진짜 볼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메시지를 남겨볼까요? 민성아 안녕. 너 지금 5살이야. 나중에 너 보라고 삼촌이 이거 찍는 거야. 하여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하고 있던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관심 분야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남기고 싶어도. 해봤자 이제 글밖에 없고 그나마 이제 몇 장 남아있는 사진,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막 28살 때, 뭐 24살 때, 40살 때, 그럴 때 생각하셨던 거를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뜻깊겠어요. 이게, 아, 우리 할아버지가 저런 생각을 하고 사셨구나. 너무나도 신기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유튜브로 무슨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막 뭐 돈을 벌고 이걸로 뭐 수익을 만들어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히 내 인생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 유튜브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냥 비공개로 해놓으면 돼요. 비공개. 근데 막 뭐 비공개로 해도 뭐 혹시라도 뭐 유출이 되거나 뭐 이럴까봐 뭐 두렵다, 그러면은 촬영이라도 그냥 하세요. 기록을 남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 개인 클라우드에 올리든 내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놓든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옛날에 찍은 게 이게 수십 개가 있어요. 이 테이프들이 완전 보물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그래서 옛날 그 친구들은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찍었을 때는, 아니 너 이런 거 백날 찍어봤자 결국에 그냥 그 책장에 이렇게 처박혀 있을 텐데 보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뭐하러 찍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유튜브가 이렇게 생길 줄도 몰랐고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져서 내가 올리는 순간 전 세계 아무나 그냥 이렇게 쉽게 내 영상을 볼 수 있을 줄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 옛날 친구들 생일 때 가끔 얘네들 이 젊었을 때 모습을 편집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서 태그를 달아줘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은 막 그 옛날 자기들 잊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젊었던 모습을 보는 게 얘네들한테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워요. 전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자체를 내가 나중에 보기 위해서 또 내 조카가 나중에 볼 수 있게 아니면 내 후손들이 나중에 내 젊었을 때 모습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비공개로 해놔도 가족들끼리 공유하는 거는 쉬워요. 이렇게 링크 보내줘서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뭐 수익, 뭐 수익 공개 막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록을 사람들이 또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제가 이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한테 돈을 안 받아요. 우리 이거 당연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에 이메일 주소를 만들면은 내 이메일 사서함의 용량이 막 10메가바이트 30메가바이트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다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서버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건데 사용자들한테 무제한의 용량을 주면은 그 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동영상 콘텐츠는 이메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커요. 그리고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뭐 유튜버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막 거의 2천 몇백만 명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올리는 그 영상의 용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다고 뭐 유튜브가 옛날 영상들을 다 순차적으로 지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용량이 크겠어요. 근데 이거를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린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문득 생각해보면 공짜예요. 공짜야. 이걸 올리는 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거를 일단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이제 배터리를 다 충전을 한 다음에 이 테이프도 용량 제한이 있죠. 60분짜리인데 이거는 테이프를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이거를 이 무겁고 덩치 큰 걸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찍고 다녔었어야 됐어요. 되게 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부담을 다 견뎌가면서 찍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귀찮아서 저런 거 안 들고 다니죠. 이걸로도 다 돼요. 우리 휴대전화로도. 그래서 진짜 이 모든 준비 과정이 필요가 없고 요 버튼 딱딱 2번 누르면은 바로 카메라가 돼요. 그리고 이걸로 동영상을 찍으면은 옛날 막 100만 원 넘던 이런 비디오 카메라들이 보여줬던 화질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좋은 화질로 이제 찍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을 남기는 걸 게을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사진 찍을 그런 상황에서 전 항상 동영상을 요즘 많이 찍어요. 왜냐면은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직접 지금 옛날 기록을 남겨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기는 거랑 영상으로 남기는 거랑은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의 가족들과 본인의 인생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유튜브를 하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순수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유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영어 프리랜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떤 물건을 팔려면은 또는 어떤 서비스를 팔려면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쥐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어텐션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다 광고를 해야 되니까 내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변화해 왔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신문을 이렇게 읽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하루에 몇만 명은 신문을 읽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 광고를 실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의 어텐션이 라디오로 가니까 이제 라디오 이렇게 스포츠 중계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광고 나오고 그러다가 TV로 넘어가니까 이젠 TV를 보다가 연속극전에 광고가 나오고 그러다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오니까 이젠 우리가 시선이 가는 이런 웹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배너 광고 이런 게 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의 어텐션이 유튜브로 옮겨왔어요. 영상으로. 이젠 그 영상 전에 광고가 실리죠. 그러니까 어텐션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비즈니스는. 물론 지금은 유튜브지만 기본 원리를 항상 숙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플랫폼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잘 나간다 하지만 또 이게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텐션이 있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걸 항상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그래서 가서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만의 관객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훌륭한 전략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회사가 있어요. 펜소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그 채널에는 이 엔진오일을 좋아할 만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엔진오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동차 애호가들이에요. 자동차 애호가들이 뭘 좋아하냐? 당연히 차를 좋아하죠. 차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카, 고성능 차량들, 우리가 보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단편 영화처럼 엄청난 그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더해가지고 어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요. 엔진오일 광고는 전혀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자기네들 회사 브랜드 로고가 중간중간 들어갈 뿐이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고성능 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본인 회사들의 로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성능 이미지와 본인의 브랜드가 같이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미디어의 파워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을 하게 되고 저같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관객들을 구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고성능 엔진오일을 만드는 회사니까 고성능 엔진오일을 찾을 그런 소비자들을 관객으로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든 일단 어텐션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파워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중파 방송에다가 광고를 실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인기 연속극 직전에 방영이 된다. 내가 그 어텐션을 쥐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연속극이 어텐션을 쥐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새치기를 해서 내 제품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에요. 내가 그 어텐션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는 비즈니스가 스스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그 어텐션을 데려올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각 회사의 역량이고. 그래서 비즈니스라면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게리 베이너척 같은 그런 사업가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의 모든 비즈니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러스 스스로를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맞는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들과 자기 제품에 대한 이런 컨텍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제품을 파는 게 점점 이제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케팅이 사람들을 다 망쳐놔가지고 모든 거를 이제 우리는 다 스팸으로 인식해요. 일단 광고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서 이제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뭐 유튜브든 아니면 그 시기에 인기 있는 이런 미디어 플랫폼을 반드시 하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왜 선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시장 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는 평소에 이런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점점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도 스스로를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은 지금 당장 저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 카메라 팀을 두고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업무와 내가 처리하는 일들을 다 기록하게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1년간에 내가 일했던 그 기록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은 내가 선거철 가서 이 시장 앞에서 이렇게 막 제가 올해 뭘 했으니까 뭐 이걸 했어요, 뭐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비즈니스도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회사가 돼야 되고, 광고 수익,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파워는 내가 바로 그 관객들의 주목을 쥐고 있다는 게 진짜 파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벌써 구독자가 8,000명이 됐어요. 좀 있으면 10,000명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8,000명을 오프라인에서 모은다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웬만한 어디 강당 하나를 꽉 메워도 8,000명이 안 들어가요. 어디 콘서트 홀이나 이런 데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앉혀놓고 마이크 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의 구독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 아니겠어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독자가 막 3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100만 명 오프라인에서 모으려고 해도 그거 수용도 못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광고 수익 얼마, 뭐 수익 공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객들의 주목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자 자산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유튜브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다 강점이 다 다른 데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목소리를 녹음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하는 걸 잘 못하지만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상을 찍으면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팟캐스트를 만들면 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블로그 글을 쓰면 돼요. 근데 그 셋 중에서 영상이 제가 가장 좋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영상을 찍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하나 찍으면은 여기에서 소리만 따면은 이게 팟캐스트가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를 받아 적어서 글로 정리하잖아요. 그럼 글이 돼요. 그러면은 영상을 한 편 찍음으로써 3가지의 콘텐츠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뭐 팟캐스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하지만 유튜브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편해요. 왜냐면 나머지 콘텐츠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뭐 유튜브 이미 레드오션이다, 막 뷰티 유튜버가 뭐 엄청 많고, 뭐 먹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고, 이미 다 늦었다, 뭐 하면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제가 택도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미국 유튜브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봐왔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그 풀 크기 자체가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고 깊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유튜버들이 있어요.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 전만 진짜 맛있게 부치는 법만 연구하고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은 지금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니치 마켓도 굉장히 많고, 각 분야별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니치를 하나 말하잖아요. 그 니치 마켓에 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수두룩해야 그게 레드오션인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이미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틈새 시장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영화 유튜버, 영화 리뷰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그 마블 영화 리뷰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에 대해서만 다루는 유튜버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또 블록버스터만 연구하는 사람, 제리 브루크하이머와 뭐 마이클 베이의 영화만 심층 분석하고 이 얘기만 맨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단희TV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 아예 타겟층 자체를 40, 50대 또 60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분이시죠. 이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콘텐츠를 쏟아낼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소형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막 시공시행, 막 대형 부동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유튜브 하는 분들 몇 분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옛날엔 다루는 분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단희TV처럼 그 단희쌤 같은 분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확 몰리죠. 단희TV 같은 이 단희쌤 같은 분들이 앞으로 수없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레드오션인 거지, 지금 레드오션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고,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도 그 깊이가 있는 분들이 숫자가 아직 포화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튜브를 사업적인 이유에서 또는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막 누가 자꾸 옆에서 레드오션이라서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레드오션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꼭 사업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광고 수익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기록으로서라도, 그리고 또 올리는데 무료니까. 내 컴퓨터가 집에 불나서 이거 하드디스크랑 다 폐기 처분돼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살아남아요.
그 이유에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는 하는 게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 삶의 기록이자, 그리고 제가 하는 사람이 되자 콘텐츠들 있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거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또 저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하면은 이게 또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새 말도 안 되게 저같이 중구난방으로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8,000명의 구독자가 모였으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또 진짜 다듬으면은 주옥 같은 얘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미디어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흔히 MC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예 우리나라 은퇴하신 세대 이 어르신 분들 있죠. 그분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MCN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사람이 되자 얘기하고 막 뭐 인생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참 나 스스로도 좀 웃기다. 내가 뭐 나이가 몇이고 뭐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뭐 이런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나. 진짜 스토리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뭐 30살 뭐 20살짜리 인생 코치가 뭐 해주는 얘기, 그거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살았다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 그 경제 개발하고 있을 때 사우디 중동 가가지고 막 덤프트럭 모시고 거기서 이렇게 돈 벌고 우리나라에 와서 막 집 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막 이런 거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제가 옛날 운전면허 배울 때 이 운전면허 그 옆에 이 감독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잡담으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하고 그냥 이분들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알려주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전 그래서 나중에 그런 MCN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름 은퇴하고 나서 이제 제2의 또 그런 커리어로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이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의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후손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지금은 유튜브가 이제 주도적인 플랫폼이니까 다 유튜브 하지만 얼마든지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영상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측면에 있어서. 자,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뭐 하지 말아라, 뭐 유튜브가 레드오션, 뭐 넌 유튜브 왜 하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